아니, 장사도 안 되는데 공짜로까지 먹여?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재개발 소문까지 도는 가난한 골목, 그 끝자락에 있는 허름한 분식집. 이말순이라는 여자는 늘 장부를 보며 한숨을 쉬다가도 이상하게 배고픈 사람만 보면 국자부터 움직였습니다. 특히 아기를 업고 다니는 그 소년만 보면 마음이 먼저 녹았습니다. 동전 몇 개를 꼭 쥔 손, 나중에 꼭 갚을게요라며 머리를 조아리던 눈빛.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그러다 가게 문 닫는다니까. 하지만 말수는 대답 대신 라면에 계란을 하나 더 얹어줬습니다. 어쩌면 그때 그녀는 돈 대신 기억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20년 뒤 그 기억이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눈발이 잦아든 겨울 저녁 좁은 골목 안분식집 유리창에는 김이 잔뜩 서려 있었습니다. 바깥 찬 공기와 안쪽 뜨거운 국물 냄새가 유리에 만나 뿌옇게 엉겨붙어 있었어요. 이말수는 한쪽 다리를 살짝 끌며 가스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코트 안쪽으로 들어온 냉기가 아직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은 듯 어깨가 조금씩 움찔거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쉴 새가 없었습니다. 어묵을 돌려가며 익히고 떡볶이 국물을 한 번 더 저어주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을 종이컵에 떠올렸습니다. 작은 라디오에서는 낡은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손님 없는 시간이라 노랫말이 분식집 안구석구석까지 퍼져 있었어요. 말수는 익숙한 가락을 따라 입술을 살짝 움직이다가 이내 그만두었습니다. 창밖에 낯익은 아이가 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리창 밖에 서 있는 아이는 오늘도 아기를 업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얼굴에 털실 모자가 살짝 비뚤어져 있었어요. 얇은 점퍼 뒤로 아기 이마가 반쯤 보였는데 차가운 공기에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편의점 쪽 비닐봉지를 한 손에 쥔 채 분식집 안을 힐끗힐끗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국자질을 멈추고 그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았습니다. 며칠째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방과 후가 되면 이 골목을 지나가면서 꼭 분식집 앞에서 한 번씩 멈춰 서는 아이였습니다. 아기를 업은 어깨가 늘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신발은 사이즈가 맞지 않는지 뒤축이 계속 벗겨질 듯 말 듯 했습니다. 또 보았네. 말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음속에는 잔잔한 파문이 번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가스불을 조금 더 줄이고 앞치마 끈을 다시 한번 고쳐 메었습니다. 아이의 시선은 떡볶이 냄비 위를 맴돌다가 어묵 냄비로 그리고 다시 안쪽 테이블로 옮겨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낡은 의자 몇 개와 벗겨진 페인트 자국 그리고 벽에 붙은 오래된 메뉴판만이 허전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메뉴판에는 라면 3,000원, 떡볶이 3,500원 같은 글씨가 낡은 매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말수는 눈을 한번 지그시 감았다가 떴습니다.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면 괜히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재개발 소문이 돌면서 손님이 줄어든 지 꽤 됐고 밀가루값과 가스비는 예전보다 훨씬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이 가게를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뭔지 요즘 따라 자주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어요. 그때 유리문 위에 달린 종이 가볍게 흔들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가 문을 살짝 열고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춥고 따뜻한 공기가 문틈에서 뒤섞이며 순간적으로 김이 더 짙게 피어올랐습니다. 아이의 눈이 말순과 마주쳤고 아이는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 라면 얼마예요? 아이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끝이 작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꼭 참고 있는 무언가가 비쳐 보였습니다. 말수는 아이를 한 번, 아이 등에 업힌 아기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아기의 손은 얇은 담요 밖으로 조금 튀어나와 있었고 주먹을 꼭 쥔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오자 아기의 어깨가 작게 움찔했습니다. 라면은 말수는 잠시 말을 고르듯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숫자들이 빠르게 오르내렸습니다. 오늘 팔아야 할 최소한의 분량, 밀린 월세, 다음 달 전기요금. 그러나 그 모든 계산 위로 오래전 자신의 어린 시절이 슬쩍 겹쳐 올라왔습니다. 허름한 구두를 신고 학교에 갔던 날들, 시장통에서 국밥 냄새만 맡고 집으로 돌아오던 저녁, 빈속으로 잠들던 밤들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마음 한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라면은 나중에 생각하고 말수는 속으로 짧게 중얼렀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요. 문 닫고. 바람 들어오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리문이 닫히자 골목의 찬 바람 소리가 조금 멀어졌습니다. 아이와 아기가 서 있는 자리 주변으로 따뜻한 김이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말수는 국자를 다시 손에 쥐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녁 자신의 삶에서 어떤 시작이 될지 아직 알지 못한 채 그녀는 조용히 가스불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골목에는 어제보다 더 찬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분식집 간판이 달린 낡은 철제 프레임이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이말수는 가게 문을 열자마자 바닥을 한번 쓸었습니다. 기름때가 군데군데 남은 바닥이었지만 그래도 손님이 들어오기 전에 쓸어두면 마음이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쓸어낸 먼지는 금세 밖으로 날아가 골목 공기 속으로 섞여버렸습니다. 부엌 쪽으로 돌아온 말수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전날 밤 미처 팔지 못하고 남은 재료들이 가지런하지 않게 놓여 있었습니다. 양파, 대파, 떡, 소시지,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계란이 몇 알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한동안 서서 그것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어제 들었던 아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문틈에 서서 작게 떨리던 목소리, 라면 얼마예요? 라고 묻던 그 말투가 귀에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등에 업힌 아기의 빨갛게 엉귀, 꼭 쥔 작은 주먹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장부에 적힌 숫자들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며칠 뒤면 월세를 내야 했고 지난달에 밀린 가스비 고지서도 아직 식탁 한 구석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걱정 사이로 어제 아이가 국물 냄새를 맡으며 삼켰던 침이 눈에 밟혔습니다. 뭐 한 끼쯤은.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이 생각보다 덜 무거워서 조금 놀라기도 했습니다. 말수는 계란을 세어보더니 조심스레 두 알만 꺼냈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라면과 당면, 떡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는 잘 섞어주면 한 그릇으로도 배가 든든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녀는 파를 송송 썰어놓고 계란도 나중에 툭 떨어뜨릴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가게 안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와 라디오에서 나오는 아나운서 목소리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말수는 문 쪽을 몇 번이나 힐끗거렸습니다. 어제 그 아이가 오늘도 올지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간 하루였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면 국물이 끓기 시작하자 문이 종이 작게 울렸습니다. 문이 조심스레 열리며 찬 공기와 함께 어제의 그 아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도 아이의 등에는 아기가 고이 엎여 있었습니다. 아이의 볼은 어제보다 더 말라 보였고 입술은 살짝 텄습니다. 또 보았네. 말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아이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길에는 이미 반가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아이는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민폐가 되지 않으려는 듯 문 쪽에 바짝 붙어 서 있었습니다. 발끝만 안으로 들이고 몸의 반은 아직 밖에 두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기, 춥겠다. 안으로.
더 들어와요. 말수는 손짓을 하며 아이를 안쪽으로 불렀습니다. 아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기의 담요를 한 번 더 잘 감싸준 뒤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바깥 바람 소리가 한결 잦아들었습니다. 어제는 죄송해요. 그냥 구경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아이는 더듬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은 비닐봉지 끝을 괜히 꼬고 있었습니다. 눈은 라면 끓는 냄비와 바닥 사이를 오가며 어디에도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대답 대신 국자를 한 번 더 저었습니다. 국물 위로 하얀 거품이 올라왔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준비해둔 그릇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아이를 쳐다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앉아. 그냥 한 끼 먹고 가. 말투는 퉁명스러운 듯 했지만 끝부분이 조금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순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돈이? 아이는 머뭇거리며 손에 쥔 비닐봉지를 들어보였습니다. 봉지 안에는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가 덜렁 들어 있었어요. 이미 모서리가 조금 찢어져 속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거 나중에 먹고 여기선 그냥 먹어. 말수는 아이의 말을 가로막듯 말했습니다. 계란을 한 알 그릇 위에 조심스레 떨어뜨리고 팔을 듬뿍 얹었습니다. 그리고 국물을 듬뿍 부어 그릇을 아이 앞으로 밀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아이 얼굴 쪽으로 훅 올라왔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코를 살짝 킁킁거렸지만 바로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등에 엎인 아기의 무게가 더 느껴지는 듯 어깨를 한번 고쳐 세우기만 했습니다. 먼저 먹어. 아기는 내가 잠깐 봐줄 테니까. 말수는 아기 쪽으로 다가가 담요가 잘 덮였는지 확인했습니다. 아기의 눈꺼풀은 반쯤 감겨 있었고 숨소리는 얕지만 일정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묘하게 오래전 자신의 아이들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 한 번, 면 한 번을 입에 넣고 나서는 표정이 서서히 풀려갔습니다. 얼굴에 피가 도는 것처럼 보였고 굳어있던 이마 주름도 조금씩 펴졌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말순의 마음 한쪽에서는 작은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 아이가 찾아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장부에 적힌 숫자와는 따로 움직이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면 된 거지.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다시 가스불 앞에 섰습니다. 이 작은 분식집에서 끓는 한 그릇의 라면이 누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아직 모른 채로 말수는 국자를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며칠 뒤 골목 공기에는 익숙한 냄새가 하나 더 섞여 있었습니다. 말순이 끓이는 떡볶이와 어묵 냄새, 그리고 라면, 국물의 고소한 향이었습니다. 방과 후가 되면 아이는 언제나 비슷한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등에는 여전히 아기가 엎여 있었고 점퍼는 여전히 얇았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을 여는 손길은 처음보다 조금 덜 떨렸습니다. 완진이 말수는 마치 늘 오는 손님을 맞이하듯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도 이제는 어색하게나마 고개를 숙이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의 크기는 작았지만 목소리에는 조금씩 힘이 붙고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항상 비슷한 메뉴가 올랐습니다. 국물이 넉넉한 라면, 떡 몇 개, 그리고 때때로 어묵 하나가 추가로 얹힌 그릇이었습니다. 아이 옆에는 아기가 등을 기대고 살짝 기대어 있었고 담요 사이로 보이는 손가락이 음식 냄새에 맞춰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골목을 지나던 동네 사람들의 발걸음도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누군가는 분식집 유리창을 힐끗 보다가 고개를 갸웃했고 누군가는 그냥 지나치며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요즘은 애가 아기를 업고 다니네 세상 참 하는 한숨 비슷한 말들이 바람결을 따라 흩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 안 테이블 하나에
동네 아줌마 둘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남은 어묵 몇 개와 떡볶이를 시켜놓고 젓가락질보다 입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집에 말이야, 맨날 아기 업고 다니는 거 봤지? 한 사람이 슬쩍 말을 꺼냈고 다른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저 집도 장사해야 할 텐데 공짜로 먹이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그래도 말순이 언니가 그렇게까지야. 그러나 말끝은 흐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은 동시에 아이가 앉는 자리를 향해 한번 다녀왔습니다. 주방 쪽에서 그 말을 들은 말순은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잠시 멈췄습니다. 귀가 밝은 편은 아니었지만 공짜라는 단어만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콕 하고 찔리는 듯 했지만 곧바로 아무 일 없다는 듯 접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그녀는 늘 하던 말만 짧게 건넸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은 잠시 눈치를 보더니 이내 다른 화제로 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말순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꽂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이 다시 열리며 이번에는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목도리를 두르고 서류 가방을 든 말순의 딸 연지였습니다. 엄마, 나왔어. 연지는 능숙하게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와 카운터 안쪽에 털썩 앉았습니다. 왔냐? 오늘은 일찍 끝났네. 말순은 일부러 환하게 웃으며 딸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눈가의 피로는 쉽게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연지는 그런 엄마 얼굴을 한번 훑어보고는 장부가 놓인 쪽으로 자연스럽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엄마, 저번 달 가습이 아직 못 냈지? 연지는 장부를 한 장 넘기며 말했습니다. 숫자들 사이로 적힌 낙서 같은 메모들을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라면 1 떡볶이 2 어묵 3 판매량이 적힌 줄 사이사이에 서비스라고 적힌 글씨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곧 내면 되지? 손님, 들어오면? 말수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예전만큼 힘차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지는 그 기운 없는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서비스가 너무 많아. 연지는 장부를 집어들고 엄마 쪽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반복해서 적힌 서비스라는 글자를 콕콕 찍었습니다. 이거 다 돈이야. 특히 오후에 여기 비슷한 시간대에 계속 하나씩 나가네. 말수는 장부를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침 그 시간 아이가 앉는 테이블을 향해 눈길이 갔습니다. 오늘도 아이는 조용히 들어와 앉아 있었고 등에 엎인 아기는 잠이 든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의 말이야? 연지는 눈으로 아이를 가리키듯 물었습니다. 소리를 낮추었지만 말투에는 이미 불안과 걱정, 그리고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배고파 보이길래 그냥 한 그릇씩 먹이는 거지 뭐. 말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눈은 여전히 아이 쪽을 보고 있었고 표정에는 미묘한 다정함이 어렸습니다. 연지는 그 표정을 보며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 형편 알잖아. 재개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월세도 밀렸는데 남 챙길 때야. 그녀의 말은 현실적이고 날카로웠습니다. 말수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쉽게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배고픈 애한테 한 그릇 주는 게 그렇게 큰일이냐? 말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연지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침묵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라디오 소리만 어색하게 흘렀습니다. 잠시 후 연지는 고개를 돌려 아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손등에는 얇은 상처 자국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고 손톱 밑은 조금 시커멓게 때가 껴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라면 국물이 살짝 묻어 있었지만 아이는 최대한 조용하고 단정하게 먹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지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엄마, 그래도 너무 잦으면 안 돼. 최소한 요일을 정하든지 뭔가 규칙은 있어야지. 그녀는 타협점을 찾으려는 듯 말했습니다.
말수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정도는 생각해 볼게. 목소리에는 여전히 아이를 향한 마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딸이 걱정하는 살림살이도 흘러나와 섞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 사이에는 얇지만 분명한 줄 하나가 팽팽하게 걸려 있는 듯 했어요. 그때 문이 종이 또 한 번 흔들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골목을 지나던 누군가가 문을 잠깐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분식집 안 한국인 중년 여성과 딸 그리고 아기를 업은 아이가 만들어내는 이 풍경이 동네 사람들의 눈에도 조금씩 익숙한 장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문은 다시 닫혔고 가게 안에는 끓는 국물 소리와 세 사람의 다른 생각만이 조용히 섞여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막 시작되려는 어느 날 골목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눈은 다 녹았지만 바람 끝에는 여전히 겨울 기운이 남아 있었어요. 이말수는 아침 일찍부터 분식집 불을 켜놓고 마당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골목 어기 전봇대에는 재개발 안내문이 새로 붙어 있었고 붉은 글씨로 된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가게 문을 여는 손길이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이와 아기는 여전히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연지와의 약속대로 말순이 나름대로 정해본 규칙 덕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만큼은 여전히 가게 안 공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아이는 평소보다 더 늦게 나타났습니다. 등에 업힌 아기 대신 오늘은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조금 더 자란 듯 발을 질질 끌며 걸어 들어왔고 아이 얼굴에는 어딘가 결심한 표정이 비쳐 있었습니다. 완진이, 말수는 늘처럼 말했지만 왠지 오늘은 뒤에 말을 더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기대와 안도보다는 머뭇거림과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아줌마, 아이는 한참을 뜸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손에 쥔 작은 종이 쪽지를 구기듯 쥐고 있었습니다. 종이 끝이 땀에 젖어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 아빠가 이사 간대요. 짧은 한 문장이 가게 공기 가운데 뚝 떨어졌습니다.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이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이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빚 때문에 여기서 더는 못 산다고 다음 주에 다른 데로 간대요. 아이의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단어 사이사이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아기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가게 안을 두리번거리다가 익숙한 의자를 가리키며 앉고 싶다는 듯 발을 동동거렸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겨우 웃음을 한번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일단 앉아. 오늘도 한 그릇 먹고 가. 그녀는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스불을 켜고 물을 올리는 손길이 조금 더 바빠졌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이 그릇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슬며시 올라왔습니다. 라면이 끓기 시작하자 아이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동전 몇 개를 꺼냈습니다. 동전은 손바닥 위에서 서로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이건 아빠가 꼭 내라고 줬어요. 맨날 공짜로 얻어먹으면 안 된다고. 아이는 동전을 조심스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말수는 그 동전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그대로 아이 쪽으로 밀었습니다. 괜찮아. 그동안 네가 다 먹은 만큼 내 마음도 따뜻했으니까 그걸로 됐지. 입에서는 그렇게 나왔지만 가슴은 뻐근하게 조여왔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어떤 마음으로 이 동전을 건넸을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마음도 충분히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라면 그릇이 아이 앞에 놓였습니다. 오늘은 계란을 2알이나 넣었습니다. 연지가 알면 또 잔소리를 할지도 모를 일이었지만 말수는 굳이 계산기를 머릿속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작은 그릇에 식은 국물을 조금 덜어주자
두 손으로 꼭 쥐고 조금씩 입에 가져갔습니다. 입 주변에 묻은 국물을 아이가 손수건으로 닦아주었고 그 손놀림에서 익숙한 보살핌이 느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동생을 돌보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아줌마, 라면을 반쯤 먹었을 때 아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손은 무릎 위에서 서로를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나 크면 꼭 갚을게요. 그 말은 어른들이 쉽게 하는 인사치레 같기도 했지만 아이 입에서는 묵직한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말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아이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어른 흉내가 아닌 진심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 네가 잘 크는 걸로 갚으면 돼. 말수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배 안 굶고 어디 가서 누구한테든 떳떳하게 밥값 내면서 살면 그걸로 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속으로는 여러 번 같은 말을 되뇌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말순에게는 한 장면 한 장면이 오래 남는 사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와 아기가 식사를 마치고 일어날 때 말순은 무심한 척 손을 흔들었습니다. 몸 조심하고 내 동생 잘 챙기고. 아이와 아기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골목 끝으로 멀어졌습니다. 분식집 안에는 다시 라디오 소리와 가습을 타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말수는 아이가 앉았던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그릇을 조심스레 치웠습니다. 그릇 바닥에 남은 국물 자국이 이상하게 오래 눈에 밟혔습니다. 골목 바깥 전봇대에 붙은 재개발 안내문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가게도 골목도 그리고 그 아이의 삶도 모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준비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평소보다 조금 더 늦게 가게 불을 껐습니다. 솥과 그릇들을 정리하는 손길 사이로 언젠가 다시 마주할지도 모를 얼굴 하나가 조용히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20해라는 시간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골목을 바꿔놓았습니다. 한때 눈이 쌓이던 좁은 길에는 이제 커피숍 간판과 네온 불빛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말순의 분식집이 있던 자리는 더 이상 낡은 간판을 달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듯한 유리 외벽과 번쩍이는 로고를 단 건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리 너머로는 세련된 조명과 깔끔한 테이블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그러나 말순이 서 있던 자리만큼은 이상하게도 기억 속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골목 입구에 서서 한동안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손이 살짝 떨렸고 발걸음은 예전처럼 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세월 참 빠르다라는 말이 속으로만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몇 년 전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때에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는 마지막 날 말수는 가스불을 쓰다듬듯 한 번 더 만져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골목에 올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우연히 받은 한 통의 전화를 끊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말순 사장님 맞으시죠? 낯선 젊은 남자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말투는 공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어떤 회사의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예전에 이 골목에서 분식집을 하시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꼭 직접 전해드리고 싶은 제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 전화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골목 이름, 가게 위치, 심지어 메뉴판에 적혀있던 음식 이름까지 정확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말순의 등줄기를 타고 오래된 기억 하나가 서서히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통화를 마치며 억지로 담담한 목소리로 한번 가보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녀는 다시 이 골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앞의 건물은 낯설었지만 골목 공기 어딘가에는
여전히 옛날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겨울 아침에 김서린 유리창, 떡볶이 냄새, 아이의 웃음소리 같은 것들이요. 그때 건물 입구 쪽에서 누군가 빠르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돌리자 말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짙은 색 코트, 가지런히 정리된 머리, 손에는 서류 가방 대신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말순 사장님 맞으시죠? 그는 숨을 고르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눈빛에는 묘한 긴장과 반가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낯선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내가 말순인데 우린 어디서 봤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호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는 어딘가 익숙한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저 아마 그때는 너무 어려서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는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예전에 이 골목 사장님 분식집 앞에서 아기를 업고 서 있던 아이가 있었어요. 말순의 가슴이 순간적으로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20해 정겨울 문틈에서 떨리던 목소리 하나가 다시 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라면 얼마예요? 라고 묻던 그 조그만 소리가요. 말순은 손에 쥔 지팡이를 더 꼭 잡았습니다. 눈앞의 남자를 다시 바라보니 어린 시절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설마 준호냐? 입술이 먼저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지만 그녀는 그 아이의 이름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있었어요. 남자의 눈가가 순간적으로 붉어지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사장님, 강준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지만 깊은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매일 같이 공짜로 도시락 먹던 그 아이요. 준호는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골목 위로 부는 바람이 잠시 멎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순의 머릿속에서는 오래된 장면들이 연달아 떠올랐습니다. 국물이 넉넉한 라면, 계란 2알, 아기를 안고 있던 작은 손, 이사 간다고 말하던 날의 마지막 뒷모습까지요. 그래, 너 잘 살았구나. 말순의 눈가에는 어느새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렇게 멀쩡한 청년이 되어 나타난 거 보니 굶어 죽진 않았네. 준호도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곧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오늘 사장님을 이 자리에 모신 건 단지 인사드리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이 건물, 그리고 이 자리 사장님과 상의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과 함께 20해 동안 각각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던 두 사람의 시간이 골목 한가운데서 다시 마주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끝 아래에는 한때 작은 분식집이 있던 자리와 눈 내리던 겨울 저녁의 기억이 조용히 겹쳐져 있었어요. 건물 안흥접실은 조용했습니다. 커다란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테이블 위를 길게 비추고 있었어요. 이말수는 소파 끝자락에 바짝 앉아 있었습니다. 지팡이는 의자 옆에 세워두었지만 손은 여전히 그 손잡이를 더듬고 있었습니다. 낯선 공간에 앉아 있으려니 몸보다 마음이 더 굳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정장을 입은 강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풀지 않았지만 상의 단추는 하나 풀어놓아 숨을 조금 편하게 쉬려는 듯 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얇은 서류철과 함께 깔끔한 도시락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예의가 배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어딘가 어린 시절의 그 아이를 닮아 있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뭘, 나야. 시간 많은 노인네지. 그녀는 일부러 투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서류철 위에 올려진 그의 손을 볼 때마다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테이블 위 도시락을 손바닥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저희 회사에서 요즘 내놓은 신제품 도시락입니다. 투명한 뚜껑 너머로 반찬들이 가지런히 보였습니다. 잡곡밥, 나물, 조림, 그리고 어묵 반찬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옛날에 사장님께 얻어먹던 그 맛을 제 나름대로 다시 만들어 본 겁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물론 그대로 따라 할 순 없지만요. 그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말수는 도시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묵 반찬을 보는 순간 예전 가스불 앞에서 국물을 떠주던 자신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에이, 이건 너무 깨끗하네. 우리 가게는 이렇게 반듯하진 않았어. 그녀는 웃음을 섞어 말했지만 눈가에는 금방 물기가 맺혔습니다. 준호는 도시락 옆에 놓아둔 서류철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안에는 도면과 사진, 몇 장의 그래프가 차례로 꽂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 건물 1층 일부와 이 골목 라인 몇 개 점포를 묶어서 새로운 브랜드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그는 종이를 한 장씩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옛날처럼 따뜻한 한 끼를 파는 골목 분식집이지만 요즘 사람들 입맛과 건강을 같이 생각하는 그런 곳입니다. 슬라이드처럼 인쇄된 페이지에는 말순인의 골목 도시락가층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창시자 이말순 사장님이라는 문구도 보였습니다. 말순은 그 문구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내 이름이 여기 왜 있어?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그 표정이 익숙한 듯 미리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아마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다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의 시작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장님 이야기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한 장을 더 넘겨 오래된 흑백 느낌의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재개발 전에 찍어둔 골목 사진이었고 그 중간쯤에 작은 간판이 걸린 분식집이 보였습니다. 비록 간판 글씨는 흐릿했지만 말순의 눈에는 분명히 익숙한 모습으로 박혔습니다. 이건 우리 가게잖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개발 전에 일부러 사진을 찍어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분께 양해를 구하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오래된 것을 소중히 다루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이 골목이 그냥 옛 동리가 아니라 인생이 바뀐 시작점이니까요. 말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진과 도면 그리고 다시 사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그녀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준호는 준비된 듯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을 이 브랜드의 주인이자 상징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는 한 장의 계약서, 형태 문서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법적인 지분도 일정 부분 사장님 성함으로 드리고요. 이름과 이야기, 그리고 레시피에 관한 권리도요. 말수는 종이 위의 숫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만져보지 못했던 규모의 보상이 적혀 있었어요. 아니, 나는 이제 덜컥 겁부터 나는데 나이도 이만큼 먹었고 장사도 손 놓은 지 오래고. 그녀는 손을 허공에서 허둥거리듯 움직이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불 앞에 서실 필요는 없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저 이 골목과 이 도시락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가끔 옛날 얘기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가끔 맛이 맞는지 봐주시는 최고 책임자 정도로요.
응접실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말수는 한숨인지 웃음인지 모를 숨을 내쉬었습니다. 별걸 다 그래도 괜히 내가 이름만 올려놨다가 사람들한테 욕먹으면 어쩌냐? 그녀의 속마음에는 아직도 괜찮을까 하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건 재산보다 먼저 사람을 보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짧게 말을 멈추고 어린 시절을 떠올리듯 창밖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요즘 세상에도 통한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창문 밖으로는 퇴근길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각자의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여기 이 방에서는 다른 시작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결국 도시락 뚜껑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어묵 반찬을 젓가락으로 집어 한번 맛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맛은 괜찮네. 옛날보단 좀 덜 짜고. 그녀는 스스로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나도 한번 너 믿어보자. 말수는 마침내 계약서 구석을 손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 함부로 쓰지만 말고 이 골목 사람들 얼굴도 같이 떠올려 가면서 해라.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예전 분식집 아주머니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준우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사장님,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어린 시절 좁은 테이블 앞에서 하던 약속의 연장처럼 들렸습니다. 20해 전 나중에 꼭 갚을게요라고 말하던 소년의 다짐이 이제는 어엿한 청년의 책임 있는 언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응접실 밖 골목에는 아직 이름도 정식으로 달지 못한 새로운 가게 자리들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분식집의 냄새와 새로 지은 건물의 냄새가 어딘가에서 만나 섞이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도시락 하나와 제안서 몇 장이 두 사람의 인생을 다시 이어붙이고 있었어요. 몇 달 뒤 골목 풍경은 또 한 번 변해 있었습니다. 반듯한 유리 건물 1층에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간판들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지나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작은 간판이었습니다. 흰 바탕에 진한 주황색 글씨로 적힌 이름, 말순이네 골목도시락. 바로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인연을 기억합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간판 아래로는 따뜻한 빛이 흘러나와 저녁 골목을 부드럽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오픈 첫날 말수는 딸 연지와 함께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말끔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앞치마 끈을 허리에 동여맨 모습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연지는 엄마 목도리를 한 번 더 고쳐 매주고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뭔가 실감이 안 나는 듯 웃었습니다. 엄마 이름이 이렇게 크게 걸린 건 처음이지? 야, 괜히 부끄럽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말수는 입으로는 투덜거렸지만 시선은 간판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시간이 한 줄 문장이 되어 사람들 앞에 내걸린다는 것이 이상하면서도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는 오래된 떨림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넓어진 공간과 반듯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한쪽 벽면에 걸린 사진 몇 장 덕분에 이곳이 낯선 곳으로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흑백에 가까운 옛 골목 사진, 작은 분식집 앞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그중 한 장에는 젊은 말순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옛날 이 골목, 한 분식집에서 시작된 이야기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주방 쪽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리복을 입고 조리 라인에 선 청년들은 떡볶이 소스를 맞추고 도시락 반찬을 채우느라 바빴습니다. 벽 한쪽에는 레시피 노트가 걸려 있었고 그 위에는 굵은 글씨로 짠맛보다 따뜻한 맛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준호가 직접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주방에서 나온 점장 역할의 젊은 여직원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이 가게 운영을 맡은 청년 중 한 명으로 준호가 가장 신뢰하는 동료였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라 혹시나 해서 아침부터 계속 체크했어요. 아이고, 나는 그냥 구경만 하러 온 건데 뭘? 말수는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나왔습니다. 연지는 그런 엄마 옆에서 매장을 한 바퀴 둘러보며 동선을 체크하듯 자세히 살폈습니다. 예전 분식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체계적인 구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출입문이 전자종이 소리를 내며 울렸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근처 회사에 다니는 듯한 젊은 직장인 두 사람이었고 메뉴판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이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름 귀엽다. 말순이네 골목 도시락. 완전 한국적인 느낌인데? 카운터 위 전자 메뉴판에는 여러 가지 도시락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골목라면 정식, 추억의 떡볶이 도시락, 어묵국 한 그릇 세트 같은 이름들이 모두 한글로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따뜻한 한 끼 약속 세트라는 메뉴 아래에는 작은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릴 적 배고픈 한 아이와 나눈 약속에서 시작된 메뉴입니다. 주방 옆 모니터에는 주문 내역이 하나둘 찍혀 올라왔습니다. 점장과 직원들이 손발을 맞춰 도시락을 채우고 국물을 덜었습니다. 말수는 어느새 앞치마 끈을 한 번 더 조이고 조리대 앞에 살짝 다가서 있었습니다. 국물은 너무 아깝다고. 아예 줄이지는 말고. 그래도 넘치게만 말고. 직원들이 웃었습니다. 네, 사장님. 옛날처럼 넉넉하지만 과하진 않겠죠? 이 말은 교육 시간마다 준호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말수는 그 말을 듣고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가게 한쪽 벽면에는 작은 모니터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브랜드의 이야기를 짧게 소개하는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겨울골목, 김서림 분식집, 아기를 업은 아이가 문 앞에 서 있는 장면이 애니메이션처럼 그려져 있었어요. 영상 마지막에는 나이든 여인의 손과 젊은 청년의 손이 도시락 상자를 함께 들어 올리는 그림이 이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골목 사람들도 하나둘 얼굴을 비쳤습니다. 재개발 이후 이사가지 않고 남은 몇몇 이웃들은 간판을 보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여기 옛날에 그 분식집 자리 아니야? 맞아. 거기서 공짜로 밥 먹던 애가 나중에 뭐 잘 됐다면서. 그때를 기억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놀람과 반가움, 그리고 약간의 자부심이 섞인 톤이었습니다. 마치 동네의 작은 이야기가 세월을 건너 커다란 간판이 되어 돌아온 것을 함께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연지는 그런 말을 귀동냥으로 들으며 마치 자기가 칭찬받는 것처럼 뿌듯해했습니다. 엄마, 이제 여기 백년가게 같은 거 노려봐야겠네. 입은 거 참 멋있게도 놀린다. 말수는 핀잔을 주면서도 내심 나쁘지 않은 상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잘 버티고 한 달을 채우고 또 1년을 넘기다 보면 이 골목에서 이 이름이 한 번쯤은 오래가는 집으로 불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어요. 문이 다시 열리며 익숙한 그림자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강준호였습니다. 그는 오늘만큼은 정장 대신 조금 덜 형식적인 재킷을 걸치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화분에는 첫날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카드가 꽂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첫 손님 반응 괜찮았어요. 준호는 카운터 옆에 화분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주문 내역을 보여주는 모니터에는 생각보다 많은 주문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배달도 제법 나가고요. 점심 피크 때는 줄도 섰답니다. 그래? 그럼 된 거지 뭐. 말수는 짧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안도와 기쁨이 고스란히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시락 하나를 들어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밥과 반찬들 사이에서 어딘가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제 진짜로 갚았네? 네가 말순이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다 못 갚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가게 바깥으로 저녁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새 간판 불이 환하게 켜졌고 골목 끝에서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배달을 시키고 누군가는 직접 가게 안으로 들어와 따뜻한 한 끼를 주문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곳에 얽힌 옛 이야기까지는 모르겠지만 도시락을 여는 순간 느껴지는 따뜻한 만큼은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남은 도시락 한 상자가 카운터 위에 올려졌습니다. 말수는 그 상자를 조심스레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누굴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이놈이 우리를 먹여 살리겠구먼. 그녀의 농담 같은 말에 연지와 준호 그리고 가게 사람들 모두가 한 번에 웃었습니다. 골목 바깥 어두워진 하늘 아래에서 말순인의 골목 도시락 간판이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0해 전 눈 내리던 겨울 저녁 김서린 유리창 앞에 서 있던 작은 분식집의 불빛이 다른 모양으로 다시 켜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영업이 막 끝난 시간 말순인의 골목 도시락 안에는 설거지 소리와 가벼운 웃음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떠난 자리에는 빈 도시락 통 몇 개와 젓가락 비닐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이말수는 카운터 옆 의자에 잠시 앉아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던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피곤한 기색보다 빛이 더 많았습니다. 연지는 계산대 정산을 마치고 카드 단말기 옆에 오늘 매출표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어제보다 좀 더 올랐어. 이제 진짜 자리 잡는 것 같아. 말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숫자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예전 분식집 장부에 적히던 금액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숫자였지만 그보다 더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서비스라고 적힌 조그만 표시였습니다. 야, 이것들은 또 슬쩍슬쩍 주고 그랬구먼. 그녀는 투덜거리면서도 입꼬리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연지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엄마한테 배운 거지 뭐. 힘들어 보이는 분 있으면 국물이라도 조금 더 드리고 싶잖아. 그 말에 말수는 더 이상 뭐라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주방 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던 직원들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요. 다들 고생했어요. 손 다치지 않게 칼이랑 가위 잘 치우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잔소리 같았지만 표정은 마음껏 흐뭇했습니다. 젊은 손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이 부엌이 어느새 자신의 또 다른 집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가게 문 앞 유리창을 닦던 준호가 안쪽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사장님, 잠깐만 이리로 와 보시겠어요? 말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에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골목은 예전보다 훨씬 환했습니다. 유리창 너머 골목 한가운데에는 작은 배너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늘로 1000번째 무료 도시락 달성이라고 쓰인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배너 옆에는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는데 말순이 젊은 시절 분식집 앞에서 도시락을 들고 있는 그림을 바탕으로 디자인한 이미지였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는 한 번 받은 따뜻함을 1000번 나누는 마음으로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냐? 말순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쑥스럽다는 듯 뒷머리를 긁었습니다. 사장님이 20회 전에 제게 주신 한 끼를 우리 가게가 조금씩 나눠온 결과입니다. 오늘이 딱 1000번째 도시락 나간 날이에요. 주방 쪽에서 직원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들 손에는 각각 작은 도시락 박스가 하나씩 들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목 도시락도 따로 만들었어요. 오늘만큼은 그냥 서비스로 받으셔야 합니다. 점장이 웃으며 도시락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밥 한쪽에는 달걀 프라이가 살포시 올려져 있었고 옆에는
어묵볶음과 김치, 나물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예전 허름한 분식집에서 손이 가는 대로 담던 도시락과 겹쳐 보였습니다. 말수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멈추고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사람 일이 참.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땐 그냥 배고프네 하나 밥 먹였을 뿐인데. 이게 이렇게 돌아오네.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속에 담긴 감정은 깊었습니다. 준호는 창밖 골목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세운 회사의 간판과 말순의 이름이 걸린 가게, 그리고 다른 작은 점포들이 함께 골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때 이 동네를 나가면서 세상에 대한 마음을 아예 닫아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그러셨잖아요. 배 안 굶고 어디 가서 밥값 내며 살면 그걸로 됐다고.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걔가 받은 걸 제 방식대로 밥값 치르며 돌려드리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뽐내는 것보다 누구 한 끼라도 챙겨 먹였다는 소리가 더 듣기 좋은 법이야. 눈가에는 더 이상 눈물이 맺히지 않았고 대신 잔잔한 평온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조명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라 연지가 계산대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전원을 확인했습니다. 직원들도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하나둘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문 위에 전자종이 조용히 꺼지며 하루의 끝을 알려주었습니다. 문을 닫기 직전 말수는 한 번 더 골목을 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공사 소리에 파묻혀 사라질 뻔했던 골목이 이제는 다른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발걸음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누군가 도시락 뚜껑을 여는 작은 소리까지요. 그 모든 소리가 섞여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말순이 천천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호는 문고리를 잡은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는 나한테 손님이었는데 이제는 같이 가게 지키는 식구가 된 것 같구나. 그 말에 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웃음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야말로 영광이죠. 사장님,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식구를 그때 이미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둘 사이에 오가는 눈빛에는 20해 전 눈 내리던 저녁과 오늘의 밤이 함께 비쳐 있었습니다. 불이 모두 꺼지고 마지막으로 간판 불빛만 남았습니다. 말순인의 골목 도시락이라는 글자가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한때 작은 분식집에서 시작된 따뜻한 한 그릇이 이제는 골목과 사람들,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약속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